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내가 본 적 없는 두 번째 유언장이 나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은 오래된 괴종시계처럼 뚝 하고 멈춰섰다. 75이라는 나이에 이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어왔건만 가족의 욕망과 배신 앞에서는 인간이 이렇게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날 다시 배웠다. 어머니가 떠난 지 사흘째. 장례식장은 끝났지만 집안 곳곳에는 아직 향냄새와 축축한 슬픔이 가라앉지 않았다. 하얀 국화꽃이 시들어가는 모양을 바라보며 나는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부터 동생은 어딘가 지나치게 분주했다. 조문객을 챙긴다. 서류를 확인한다. 장례 절차를 돕는다며 사람들 앞에서는 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정작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는 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떠넘기던 아이였다. 장례 마지막 날 동생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형, 유산 문제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형은 그냥 마음 추스르며 쉬어. 그 말은 지나치게 능숙했고 너무 준비된 톤이었다. 평생 남의 것을 탐내며 기어이 자기 손에 넣고야 많은 성향을 가진 동생이 유산 문제를 이렇게 흔쾌히 맡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었다.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가 뒤틀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며칠 후 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나는 옷장 깊숙한 서랍 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바로 전날까지 동생이 뒤적거리던 그 상자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저릿해져 결국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누런 종이에 희미하게 남은, 그러나 분명히 어머니의 것인 필체. 첫째에게 내 마음이 담긴 마지막 기록. 순간 숨이 막혔다. 왜 첫째에게? 어머니는 평생 두 아들을 공평하게 대하려 애쓰던 사람이었다. 그런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만 남긴 기록이라니. 봉투 안에는 두 장의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공증까지 마친 공식 유언장. 다른 하나는 더 오래되어 보였고 더 정교한 손길이 느껴지는 문서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어머니의 전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나에게 남긴다는 명시. 재산뿐만 아니라 첫째가 아니면 지켜낼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어머니의 친필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더 문제는 그 진짜 유언장 맨 아래에 빨간 잉크로 적힌 짧은 문장이었다. 이 유언장은 절대 저 아이가 알게 해선 안 된다. 저 아이. 평생 어머니 품을 독차지하던 동생을 두고 남긴 말이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어머니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동생이 무엇을 저질렀기에 이런 경고를 마지막까지 남겼던 것일까?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어머니에게 그토록 사랑만 받던 아들이 왜 어머니에게조차 숨겨야 할 존재가 되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오래된 스탠드 불빛 아래 두 유언장을 여러 번 비교했다. 날짜, 서명, 문장의 흐름. 그리고 나는 눈을 의심할 단서를 발견했다. 동생이 공증 과정에서 제출했다던 공식 유언장. 그 문서의 서명 부분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어머니의 글씨체와 미묘하게 다르다. 특히 정이라는 획을 긋는 방식이 달랐다. 우리 형제만이 알고 있는 어머니 글씨의 아주 작은 특징이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공식 유언장이 어머니가 직접 남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다음날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다. 형, 어머니 유산 정리 다 끝났어. 형 몫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 목소리는 지나치게 가볍고 익숙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내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그는 툭툭 덧붙였다. 형은 돈 욕심 없잖아. 원래 그런 건 내가 맡아야 형도 편하고. 그 말이 내 늙은 가슴 깊숙한 곳을 찢어 놓았다. 마치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자신만만하게 선언하는 목소리. 그가 어떤 서류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조작해 둔 건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손끝이 저려왔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던 집의 공기가 한순간에 싸늘히 식어버렸음을 느꼈다. 창문 너머 달빛까지도 회색빛으로 바래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늙은 내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 얼마나 클지 알고 있었지만 이 싸움은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동생이 숨긴 것,
조작한 것, 그리고 빼앗아 간 것들. 그 모든 것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살아 움직여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의가 생기는 순간 어머니 유품 상자에서 본 또 하나의 물건이 떠올랐다. 유언장 아래 깔려있던 얇은 USB 하나. 내가 열어보지 못한 그 USB 속에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비밀이 있을까? 아니면 동생이 감추려던 결정적 증거가 들어있을까? 나는 등골을 스치는 전율을 느끼며 USB를 손에 꽉 쥐었다. 심장이 또 한 번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스탠드를 켜고 천천히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떠오른 첫 폴더 이름은 단 한 단어였다. 기록.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묵직해졌다. 어머니는 평생 기록을 남기는 분이 아니었다. 사진조차 잘 찍지 않으셨던 분이 왜 마지막 순간 이런 이름의 폴더를 남기셨을까? 화면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도 거칠었지만 눈만큼은 생전 그대로였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오래된 피로를 품은 눈빛. 큰애야. 어머니가 힘겹게 말을 잇는 모습이 들렸다. 나는 무심코 허리를 고추 세웠다. 내가 내 동생 이를 잘못 키워버렸구나. 그 한마디에 숨을 멈추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에 가까웠다. 어릴 땐 약하고 여린 줄 알았다. 그래서 뭐든 더 챙겨주면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애는 자라면서 내가 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어.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며 겨우 말을 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사실은 내 동생이 몇 번이나 팔아달라고 졸랐었어. 너는 모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 못했다. 그 아이는 필요하다면 가족 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겨버린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마치 오랜 죄책감을 털어놓는 고백처럼 들렸다. 그래서 유언장을 따로 남겼다. 내가 아니면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두 번째 파일에서 찾아왔다. 이번에는 병실의 다른 각도, 그리고 오디오만 있는 녹음 파일이었다. 낯익은 목소리. 동생이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형이 그걸 다 가져가는 건 불공평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요구하는 자의 뻔뻔함이 스며 있었다. 형은 이미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엄마가 형 편만 들면 내가 뭘 기대하고 살아? 그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건 너의 욕심이지. 나는 이미 결정했다. 결정? 동생의 목소리가 기묘하게 굳어졌다. 형이 가져가면 나는 뭐가 되는데? 평생 형에게 눌려 산 것처럼 보여도 좋아? 어머니는 기운 없이 대답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다. 그러자 동생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엄마가 그걸 결정할 권리가 있어? 결국 형 옆에서 죽을 때까지 모셔줄 사람도 나잖아. 형은 자기 삶 살기 바빠서 엄마 돌보지도 못했잖아. 그 말이야말로 가장 모순된 주장이라는 걸 정작 그 아이만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간호 대부분을 내가 도맡아 했다는 것. 동생은 그저 몇 번 얼굴만 비추고 사라졌다는 것. 어머니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는 너희 둘 다. 그리고 녹음은 어딘가 급히 꺼지는 소리와 함께 끝났다. 아마도 동생이 녹음되는 걸 눈치채고 꺼버린 것일까? 아니면 다투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일까? 나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천천히 올라왔다. 어머니의 고백, 동생의 적나라한 속내, 그리고 감춰진 유언장. 내가 모르는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가. 그러나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혼란이었다. 동생은 정말로 유언장을 조작했을까? 그리고 아무리 이기적이라도 정말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까지 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질 즈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동생.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전화를 눌렀다. 그저 목소리만 들어도 그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형, 아직도 기분 안 풀렸어? 여전히 태평한 목소리.
마치 세상 어떤 무게도 느끼지 못한다는 듯한 톤. 유사는 그대로 진행할 거야. 형이 괜히 의심했다가 문제 생기면 서로 피곤해지잖아. 의심? 내가 조용히 대묻자 동생이 말을 멈추었다. 그래. 형이 뭐 USB 같은 거 찾았을까봐. 순간 손에 쥔 USB가 뜨겁게 느껴졌다. 너도 그 USB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내 심장은 격렬히 흔들리고 있었다. 동생은 잠시 침묵하다가 쓴 웃음을 내뱉었다. 형, 그거 열었어? 그게 왜 내가 묻는 질문이지? 그 순간 동생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가볍고 능청스러운 기색이 사라지고 어딘가 초조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형, 그거 오해할 수도 있어. 엄마가 마지막엔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셨잖아. 오해. 그 아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조차 정신이 오락가락한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었다. 형, 그거 그대로 믿으면 우리 둘 모두 힘들어져. 형은 나까지 잃고 싶진 않잖아? 그 말은 협박이자 매달림 같았고 변명인 동시에 진심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 모순된 감정들이 노인의 가슴을 복잡하게 흔들었다. 그러나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동생은 덧붙였다. 형,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형에게만 남긴다 했을 때 나도 좀 무서웠어. 무서웠다. 그것은 예상 밖의 말이었다. 왜 무서웠다는 거지? 동생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갑자기 차갑게 뚝 끊긴 목소리로 말했다. 형이 나를 버릴까봐. 그 말은 얼핏 보면 연약한 고백 같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뒤편에 숨어있는 감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빼앗길 것에 대한 공포라는 사실을. 동생은 결국 이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형,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엄마가 남긴 건 결국 형도 지키지 못할 거야. 뚝. 짧은 신호음이 남은 자리에서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USB에서 본 기록들, 동생의 흔들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 섞여 있던 이상한 공포. 어쩌면 내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아직 남아있는 것일까. USB 폴더 속 아직 열지 않은 마지막 파일이 있었다. 파일명은 단순한 날짜 하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의 날짜였다. 나는 마우스를 올렸다. 손끝이 떨렸다. 이번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눈앞에 가까워졌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도대체 무엇을 남기려 하셨습니까? 클릭하는 순간 모니터 화면이 천천히 밝아졌다. 화면이 밝아지자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흰 벽과 희미한 그림자뿐인 병실의 전경이 천천히 잡혔다. 한동안 정적이 이어지더니 문득 어머니의 숨소리가 아주 작게 규칙적으로 흘러나왔다. 그리고 영상의 초반부엔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무심히 카메라를 켜둔 채 자리를 떠난 듯한 모습. 그 고요함이 더 불길했다. 얼마 뒤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그 안으로 동생이 들어왔다. 영상 속 동생은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라 어딘가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걸음걸이조차 불안정했다. 동생이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어머니가 눈을 천천히 떴다. 왔니?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동생은 처음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엄마, 정말 그 유언장 그대로 둘 거야? 어머니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짧은 숨에도 고통이 묻어났다. 그래, 그것이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동생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마치 비명을 삼키는 듯한 표정. 엄마, 형은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나는 늘 형 그림자였어. 엄마마저 형 손을 들어버리면 나는. 그 목소리는 울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동생의 손등을 감싸려 했지만 손끝이 허공에서 한참 헤맸다. 나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다만 내가 그동안.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그 침묵이 주는 뉘앙스는 너무 선명했다. 동생이 저지른 일들, 남몰래 벌였던 행동들, 어머니가 감당해온 실망과 슬픔. 동생도 그 의미를 느낀 듯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형 때문이야. 형만 아니었으면.
엄마 마음에 내가 더 들어갔을 텐데. 그 외침은 어린아이의 절규 같기도 했고 갑자기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는 성인의 비겁함 같기도 했다.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 형은 늘 너를 생각해왔다. 겉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 동생은 피식하고 웃었다. 그 웃음에는 조롱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형이요? 형이 날 생각했다고요? 그럼 이제 내가 해야 할 행동도 형을 위한 거겠네. 그 말투가 이상했다. 그때 동생이 병실 문 쪽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서류철이었다. 서류 위에는 공증 사무소 이름이 찍혀 있었다. 엄마, 이 서류는 이대로 제출하면 돼. 형 몫은 줄이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했어. 엄마는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숨을 멈출 듯 했다. 내 글씨를 흉내 내려는 거니? 그 말에 동생은 표정을 굳혔다. 순간의 정적. 그리고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엄마는 아프시잖아. 글씨가 조금 달라도 이해해 줄 거야. 사람들은. 나는 화면 앞에서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목격하는 순간의 충격. 어머니의 낯빛은 공포로 점점 하얗게 질렸다.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떨렸다. 엄마가 날 밀어내니까 그렇죠. 왜 형만, 왜 늘 형만.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호흡이 가빠지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동생은 당황한 얼굴로 다가갔지만 그 손짓은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더 하려는 걸 막으려는 듯. 허둥지둥 손을 뻗었다.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봐. 형이 이걸 알면 나는 끝이라고. 그러나 이미 어머니의 숨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었다. 침대에 비상벨이 있었지만 동생은 벨을 누르지 않았다. 아니, 그는 벨을 바라보기만 했다. 손을 올렸다가 그대로 멈췄다. 잠시. 아주 잠시. 하지만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 어머니가 한마디를 겨우 내뱉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끊어졌고 눈빛은 서서히 흐려졌다. 그제야 동생은 벨을 눌렀다. 그러나 그 순간마저 어딘가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의료진이 우르르 들어오며 소란이 일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 동안 말문을 닫지 못했다. 손이 떨릴 정도의 충격. 노인의 몸속 깊이 묻혀있던 마지막 남은 힘마저 휘청거릴 정도의 전율. 어머니의 죽음이 어쩌면 병의 자연스러운 경과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단 한 사람, 동생. 나는 천천히 USB를 뽑았다. 노트북을 덮으면서도 마음은 덮이지 않았다. 캄캄한 집안이 더 깊숙이 가라앉아 보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다시 동생이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끝내 전화를 들었다. 형. 이번 목소리는 너무 낮아 이상할 정도였다. 오늘 형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 동생은 잠시 숨을 골랐다. 마치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형,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형에 대해 무슨 말을 하나 남겼어. 그 말은 낯선 공기를 가르고 들어왔다. 분명히 어머니의 마지막 영상은 한 달 전 것이었는데 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아니면 동생의 또 다른 조작일까? 동생이 덧붙였다. 형이 그걸 듣지 못하면 오해가 너무 커질 것 같아. 그 말은 마치 본인이 당당하다는 신호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위협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묻었다. 어디서 보자는 거니? 그 순간 동생의 말투가 오묘하게 흔들렸다. 엄마 병원 옆 작은 공원. 그 벤치 알지? 지금 나와줘. 그 장소는 어머니를 병간호하던 마지막 몇 달 동안 나와 동생이 여러 번 마주 앉았던 자리였다. 그러나 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왜 하필 그곳일까? 왜 지금일까? 나는 코트를 걸치며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노인은 불안이 오면 걸음이 더디고 심장이 더 크게 뛴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내 심장이 나를 끌고 가는 듯 했다. 문 밖으로 나가기 직전 USB를 옷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어머니가 남긴 진실, 동생이 감춰온 거짓, 그리고 오늘 들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말.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끝을 보아야 할 때가 온 걸까? 문을 닫는 순간 남은 모든 그림자들이 긴 밤을 뚫고 따라오는 듯한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병원 근처 공원에는 늦가을의 밤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벤치 아래로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그 위에 앉아있는 동생의 모습이 마치 가벼운 종이 조각처럼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 앞에 섰다. 동생은 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형 왔네. 그 웃음은 무너진 벽 위에 겨우 얹어놓은 조각 같았다. 나는 벤치 맞은편에 앉았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순간 오랜 세월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다. 할 말이 있다며.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차분했다. 동생은 손을 무릎 위에서 비벼대며 말했다. 형한테 꼭 말해야 하는 게 있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형이 듣지 못한 말이 있어. 나는 가만히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철이 없고 여전히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동생의 얼굴. 그러나 이제는 그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인데? 동생은 잠시 침묵했다. 입술이 조금 떨렸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형 얘기를 했어. 형이 날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은 전혀 예상 외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팠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나는 눈을 뜨며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그걸 왜 지금 말하는데? 동생은 마치 모든 걸 토해내듯 말했다. 형이 그 USB를 봤을까 봐 무서웠어. 엄마가 나한테 실망한 것도 알고 유언장도 형한테 넘어갈까 봐. 난 진짜 형이 나를 버릴까 봐 겁났어. 나는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다.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조작한 거냐? 내 말은 칼날처럼 날아갔다. 동생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형, 나는 그냥 내 몫을 지키려고 한 거야.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잖아. 형은 다 갖고 있잖아.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모르는구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숨을 골랐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집은 대출로 버틴 거고 연금은 두 사람 살기에 빠듯했다. 어머니 병원비도 대부분 내가 감당했어. 그 말에 동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놀란 얼굴. 아니, 어쩌면 처음 듣는 현실 앞에서의 혼란. 형이 그런 줄 몰랐어. 그렇겠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내가 관심을 가진 건 늘 내 것뿐이었으니까. 동생의 눈엔 잠시 억울함 같은 것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곧 무너진 표정이 되었다. 형,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웃음. 단지 오래된 체념을 밀어내고 나온 웃음. 아니, 신고는 하지 않을 거다. 동생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듯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USB를 꺼내 손에 들었다. 가로등 아래에서 USB는 작은 칼날처럼 번쩍였다. 대신 너는 내가 한 일을 인정해야 한다. 내 목소리는 떨지 않았다. 공식 유언장을 조작한 것,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에 등을 돌린 것, 가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한 것. 나는 그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이 사실에서 도망치지 않기만을 바란다. 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두려움, 후회, 억울함, 분노. 감정들이 뒤엉켜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얼굴. 형,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천천히 USB를 그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걸 가지고 내가 결정해라. 도망칠지 고백할지 아니면 내가 망가뜨린 우리 가족의 이름을 어떻게든 다시 세워볼지. 그 순간 동생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USB 위에 떨어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형은 왜 이렇게까지 해? 왜 나를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아?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 생각할 것 없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온 감정이 입 밖으로 느리게 흘러나왔다. 어머니가 부탁하셨으니까. 내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다. 두 아들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셨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는 거다. 동생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처음 보는 어린아이의 표정 같았다. 형 미안해.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바람에 섞여 금세 사라질 만큼 약한 목소리. 그러나 그 말은 분명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어디선가 멈춰버린 시계의 태엽을 아주 조금은 다시 감아주는 듯 했다. 그날 밤 동생은 흔들리는 걸음으로 공원을 떠났다. 나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무 위로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고 멀리서 병원의 불빛이 깜빡였다. 그제야 주머니 속에 또 하나의 종이가 있다는 걸 떠올렸다. 어머니의 유언장에 붙어있던 메모. 나는 종이를 꺼내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첫째야,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언제나 품격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 내가 날 대신해 너희 둘의 이름을 지켜다오. 눈이 시려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 하나 없는 회색빛 밤. 그러나 그 무채색 하늘 아래에서 나는 묘하게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이제 모든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은 누구도 모르게 조용하고도 단단한 복수였다. 나는 동생을 망하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진실과 그 무게를 오롯이 짊어지게 했다.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바라던 품격 있는 응징이었으리라.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조금 저려왔지만 걸음은 오래전보다 묘하게 가벼웠다. 마지막 벤치를 지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 정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잔잔한 밤 공기 속에서 나는 아주 오래 묵혀왔던 무거운 그림자를 천천히 내려놓았다.